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된 직장인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나름대로 대기업에 붙어 있느라 제 나름대로는 많이 애쓰며 지내고 있어요. 일이 힘들기는 해도 요즘같이 어딜 가나 취직해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제 자리에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제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저도 사이 좋으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좋은 남편 만나 닮은 아이 낳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결혼해서 겪어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더군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귀한 자식 대접받으며 고이고이 곱게 자랐는데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그다지 좋은 대접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 저 나름대로 자괴감도 많이 느꼈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잠깐 만나서 그다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 스쳐가는 인연을 제외하고 수년을 얼굴을 보며 살아온 사람들 중에 가장 저를 홀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으로 만났으면 정말 얄짤없이 제 할 말 다 하며 속 시원하게 당하는 일 없이 살았을 텐데 그게 또 남편의 피 섞인 식구들이라고 생각하니 평소 제 성질대로 맞받아치기가 여간 곤란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조선 말기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당신께서도 시할머니께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억가심정이 있었는지 그 시집살이를 제게 내리 물려주려는 사람 같았어요. 요즘에 결혼하는 여자들이 어디 예전 같습니까? 물론 결혼 전과 후가 같을 수는 없으니 결혼해서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결혼을 통해 지금껏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엮이게 되니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참고 사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좋은 사람 만나 내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깨질 정도의 갈등을 그냥 참고 살지는 않잖아요. 요즘 이혼율이 날로 높아가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일 거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응당 출가 외인이고 당연히 시댁에 속한 재화처럼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제 밥벌이하며 제 인생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시집을 왔으니 친정도 둘째고 제 직장도 둘째고 시집 온 시댁 일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으니 저처럼 기혼 직장인 여성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은 항상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수고가 많다며 부둥부둥 싸고 돌면서 자기 아들보다도 벌이가 더 좋은 며느리 일은 별 가치 없는 일처럼 무시하고 드셨으니 제가 그런 시어머니께 반감을 가지지 않기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더 웃기는 건 이런 거였어요. 앞집 여자는 아들네가 푸켓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그 여자가 그걸 가지고 벌써 몇 달째 울고먹으면서 어찌나 자랑을 해야 되든지. 누구 자식 없나? 아, 그러셨어요. 어디 그게 앞집 여자 자랑질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는 소리겠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자식 덕 보는 사람이 많으니 너도 듣고 느끼는 바가 좀 있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한마디로 저더러 자기 해외여행 보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듣는 저로서는 정말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정 그렇게 자식이 해외여행 보내주는 사람 부러울 것 같으면 저한테 그럴 게 아니라 당신 아드님은 남편한테 할 소리죠.
평소에 며느리 일하는 여자인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제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더니 막상 돈 들어갈 일 생기면 꼭 제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저렇게 듣기 좋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아들 벌어놓은 돈은 10원 한 장 함부로 쓰기 아까운 돈이고 제 돈은 무슨 휴지 마냥 펑펑 써도 되는 쉬운 돈이에요? 저도 직장 나가서 이리저리 치이고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며 갖은 고생해서 돈 법니다. 대체 제가 번 돈하고 남편이 번 돈이 왜 그렇게 가치가 달라지는 건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며느리야 자기 아들한테 딸린 물건처럼 생각하는 양반이니 제가 번 돈까지 우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또 당연히 자기한테 써야 하는 돈처럼 여기는 것도 참 염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어른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버릇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저도 시어머니랑 어떻게 잘 지내보겠다며 저렇게 은근히 돌려가며 원하는 것들 말할 때마다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가급적 들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물 몇 번 사다 바쳐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자기 손 내고 주문한 거 제가 배달이라도 한 것 같은 태도에 빈정이 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런 꼴을 당하고 또 해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내 돈 쓰면서 기분은 기분대로 버리고 좋은 대접도 못 받는데 그럴 것 같으면 돈이라도 아끼는 게 이득이잖아요? 남편한테 이런 문제 때문에 화풀이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 뻔질나게 전화해서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아 참,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니까 나이 든 양반이 며느리 봐서 좋아서 그러시는 거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사위 봐서 좋다고 언제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선 넘은 적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결혼 전에는 그저 서글서글하니 능글맞은 게 매력이라 생각했던 남편 성격은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니 이런 시어머니와의 갈등 조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선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 결국 못된 며느리 되는 건 저 하나뿐이었어요. 처음에 몇 번 해달라는 거 해줘서 의기양양하더니 제가 그 다음부터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아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또 그건 그것대로 괘씸해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야. 요새 젊은 것들 늙으니 우습게 생각하고 짐스러워하는데 그거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다. 나중에 자식 새끼 낳아놓으면 애가 부모하는 거 보고 뭘 배우겠어. 한마디로 나중에 네 자식한테 불효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나한테 잘해라 그 소리였는데 듣는 저는 속으로 그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정작 한 번도 제 앞에서 맑고 깨끗한 윗물이었던 적 없었던 당신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어디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저런 시어머니 요상한 심보가 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저 부족하지 않게 키우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평생을 지원해 주시고도 당신들께서 제게 못해 주신 것만 더 떠올리고 미안해 하시던데 저 크는데 기저귀 한 장 보태준 적 없는 시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한테 저렇게까지 당당하고 뻔뻔하게 바라는 게 많은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나 시댁 쪽에서 뭐라도 하나 제대로 된 거 받아먹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만큼 며느리 시집 온다고 투자한 게 있다면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도 그렇고 채워놓은 가전이며 혼수며 다 저희끼리 알아서 했습니다. 집도 반반으로 했고요. 대기업 다니면서 어느 정도 커리어 쌓이기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30 중반이 넘어 한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같이 살 때
제게 따로 생활비 받지 않으시고 저축 열심히 하라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일한 돈 거의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따로 시댁에서 뭐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둘 사이에 합의된 게 각자 각출해서 집 반반씩 하고 필요한 것들 역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마련했고요. 시어머니한테는 그 흔한 패물 반지 한 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제가 자기 집안 재산이라도 된 것처럼 당연하게 당신한테 지갑 열어야 할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결혼해서 이런 식으로 엮이지 않았더라면 평소 제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상종조차 하지 않을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어요? 나한테 베푸는 것 하나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사람을 어느 누가 곁에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필이면 시어머니로 만나게 된 사람이 저런 사람이어서 정말이지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보겠다고 어지간한 건 맞춰주다가 점점 정을 떼고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봤자 그 노력에 빛을 보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며느리로서 존중한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굴 수 있었겠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당한 취급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고스란히 말씀드리면 당장이라도 난리가 나실 거였습니다. 아무렴 귀한 당신 딸이 시집가서 시어미라는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걸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신들께서는 사위 한 번 올 때마다 백년 손님이라며 진수성찬을 차려내고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막상 자기 딸 자식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열불 터지시겠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당하고 사는 건 저희 부모님한테도 불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하고 나니 시어머니한테 호구 잡히기도 싫었고요. 어차피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같은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뭐 별다를 정의랄 것도 없었죠. 그런 시어머니 뻔뻔한 성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시누이도 무력이 많은 편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매일 출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버는 돈이 적지 않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옷이나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물건들에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저도 그런 것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일한다고 사람 만나는 일 많아지다 보니 저도 그런 부분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가의 옷도 제법 되는 편이었고 명품 신발이나 명품 가방도 몇 점 있었고요. 저희 결혼하고 신혼집에 처음 집들이 와서 그런 제 명품들을 보고는 거의 눈이 뒤집어진 시누이였습니다. 세상에, 이거 신상 아니야? 너무 예쁘다. 언니, 나 이거 며칠만 빌려주면 안 돼요? 상견례 때 처음 만나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기까지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았던 시누이가 제 명품백을 보고 눈이 돌아 대뜸 그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제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다가 결혼 시작부터 시누이한테 밉보일까 싶어서 빌려줬던 그 가방은 그러고도 한참을 시누이 방에서 제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남의 물건 빌린다 치더라도 일단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어이없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죠. 이후부터는 저희 집에 시어머니든 시누이건 초대하는 일 일절 없었습니다. 또 제 무슨 물건을 눈독 들이고 홀랑 집어갈지 모르는 일인데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까요? 어차피 중간에서 조율할 생각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남편이었으니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런 미덥지 못한 남편도 남편이라고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혼자 용쓴 게 더 기가 차네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평소에 강건하기가 청년 같은 분이셨는데 위암 발병한 지 3개월 만에 20kg가 빠지실 정도로 상태가 급속히 안 좋아지셨어요. 엄마나 저나 언니나 항상 온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께서 저리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를 제외하고 죄다 여자뿐인 집안에서 항상 딸인 저희들 입장을 고려해 주시며 나이에 비해 열린 사고방식으로 저희를 대해 주시던 아버지셨어요. 아무래도 자식들이 딸밖에 없었고 그런 딸 자식들이 세상에 나아가 겪은 고충에 관심이 많으셨으니 그런 만큼 여성의 입장 헤아려 주시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어떨 때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들보다 훨씬 낫다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서도 인생 선배로서도 커다란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께서 앓기 시작하자 저 역시 얼굴에 수심이 드리웠습니다. 장인어른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셔? 암이 주변에 퍼져서 추적 치료도 못한다고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위가 아파 뭘 제대로 드시지 못하니 자꾸 체중이 떨어져서 체력이 못 받쳐주니까 더 힘드신 거지. 제가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을 때 눈치 없는 척 나몰라라 굴던 남편도 워낙 제가 아버지 투병 이후로 의기소침해지자 그래도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그렇다 한들 결혼 이후부터 갖가지 문제로 서서히 닫힌 제 마음이 쉽게 열리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아버지 투병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딸 자식 둘 다 출가를 했으니 마음의 짐은 없으셔서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사돈이 아프다는데 고작 저따위 소리를 내뱉는 시어머니에게는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집안에 아들이 없어 가산 물려줄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되려나? 아주 대놓고 유산 얼마나 받을 건지 물어보지 그랬냐며 쏘아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기야 제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도 자기 지갑 취급하는 사람인데 그 부모라고 그 취급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없는 정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진 재산이 적지는 않으신 편이었거든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도 있는 편이었고 언니나 저나 결혼할 때 각자 자기 능력대로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 따로 목돈 들어갈 일도 크게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언니랑 저 둘뿐이었으니 아들이 있건 없건 결국에는 저희 앞으로 오게 될 일이었어요. 뭐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야 제 배 아파 낳은 딸보다 가산 물려줄 아들이라도 양자로 드릴지 그건 모르겠으나 저희 아버지한테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유산을 받게 되면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이었으나 저나 언니나 엄마나 저희한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 돈 없다고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가 저희 곁에 하루라도 더 머물러 주셨으면 했죠. 하지만 암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손목에 뼈가 잡힐 정도로 빼빼 말라가며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아직 저희가 아버지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죄송스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사람은 죽을 때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걸까요? 조용히 잠들듯 세상 뜨는 게 호상이라는 소리 듣는 게 이래서인가 싶을 정도로 아버지께서 투병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했는데도 암은 정복하지 못하는 건지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기는 하셨지만 결국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내와 자식 둘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임종을 맞이하셨다는 게 위안 삼으실 만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프신 내내 많이 힘드셨던 모습과는 달리 마지막 눈 감으실 때만큼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으로 가셨다는 그것을 위안으로 삼자며 아버지를 사랑했던 3명의 여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유산 분배하면서 제 앞으로 20억이나 되는 자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 재산 상황이 넉넉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랑 저 언니에게 똑같은 비율로 물려주셨더라고요. 당신 아플 때부터 재산 문제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두신 모양이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워낙 서류 처리하는 일 어려워하시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당신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셨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를 생각하신 티가 나서 그리움에 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20억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증여받게 되었으나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나 시댁 쪽에는 이 이야기를 전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어떤 식으로 취급했는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기업 월급에도 눈이 뒤집혀서 며느리한테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더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20억 받았다는 소리를 해봐요. 아마 사람이 미쳐돌지 않겠습니까? 시댁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죽었다 깨어나도 구경할 일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어머니가 날뛴다고 해서 제 돈이 시어머니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모르고 지나가면 별일 없을 일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 아빠가 나 물려준 돈이고 시댁이랑은 1원도 관계없는 돈이니 그쪽에 쓸 생각도 애초에 없었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그쪽 집은 하나도 없는 돈 시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입 꾹 다물고 있다고 그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전부터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저희 아버지 장례 끝낸 이후로 저한테 돈 얼마 받았냐며 슬쩍 떠본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시누이 같은 경우에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진득하게 몇 년씩 한 직장에 다녀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에서 판매 직리를 전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일하면서 무슨 사고를 친 건지 1년 넘게 한 군데서 진득하니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몇 달씩 쉬다가 짧게 일한 것이 경력으로 인정되기 힘들다 보니 딱히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가끔 아는 사람 통해 일 들어오면 몇 개월씩 일하고는 했지만 거의 반백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듣기로는 결혼한다는 사람도 그렇게 건실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나이 차면 여자는 당연히 시집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경제력이라고는 없다시피 한 시누이를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염치도 없이 저희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건실한 사람 골라서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듣고 제가 기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선자리가 널린 대기업 사원들이 뭐가 아쉬워서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 반백수나 다름없는 여자를 결혼 상대로 만나겠어요. 소개해줬다가는 제가 욕 얻어먹을 판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결혼했거나 결혼 준비 중이라고 둘러대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죠. 그런 시누이니 시집 간다고 뭐 제대로 갇혀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시댁에서 빵빵하게 지원해줄 형편은 더더욱 안 되고 상대 남자도 그리 가진 사람 아니라고 하니 당장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가 큰일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자꾸 저희 아빠 유산 문제로 찝쩍거리는 게 불순한 의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기 주변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 꼽자면 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신우이 결혼한다고 도와줄 생각은 없었지만요. 하물며 제가 번 돈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차라리 길바닥에 버리면 버렸지 시어머니나 시누이 좋자고 쓸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산 얘기 일절 안 꺼낸 것도 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희 집 쪽 일하는 사람한테 줄이라도 된 건 기어이 제가 유산 20억 받아놨다는 소리를 어디서 주워 듣고 온 겁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어머니가 눈이 벌게져서는 저희 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무슨 저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너, 네 아버지한테 유산을 20억이나 받았다면서? 어떻게 그걸 일절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할 수가 있어? 마치 제가 당신 돈이라도 가로챈다는 듯한 태도로 저한테 달려드는데 제 입장에선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제가 그 돈을 왜 시어머니한테 상의를 합니까? 참, 저 사람이 사리분별이 안 돼도 저렇게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경원이가 신혼집 구하는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서 오는 것까지 파놓고 걔 그러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입도 뻥끗 안 할 수가 있어? 너 그거 보면서 양심이 찔리지도 않디? 제 양심이 왜요? 집안에 돈이 20억이나 들어왔는데도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그럼 양심이 안 찔린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어머님 돈 아니잖아요. 저희 아빠 돈인데 저희 아빠가 자식인 저한테 물려준 돈을 제가 굳이 말씀드려야 할 이유도 없고요. 얘 지금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아직도 네 친정 사람이야?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사람이지? 우리 집안 식구라는 게 그만한 돈 들어왔으면 당연히 어른들께 보고부터 하는 게 먼저지. 너 그게 대체 무슨 버르장머리야? 말 섞어봤자 그저 필요해줄 뿐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무슨 말로 제 앞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든 간에 10원 한 장 내어드릴 생각이 없었으니 적당히 하고 돌려보낼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까지 튀어나왔을 때는 저도 정말 이성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나마 알았으니 됐다. 우리 경원이 신혼집으로 받은 곳 중에 마침 적당한 곳이 있는데 딱 잘 됐네. 가뜩이나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겨서 어쩌나 싶었더니 이게 다 우리 딸 시집가서 잘 살라고 생긴 일인가 보다.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입니까? 제가 거에게 유산받은 거랑 자기 딸 자식 시집가서 잘 사는 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요? 거기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받은 유산입니다. 자기 딸 잘 살라고 생긴 목돈이라니. 그럼 시누이 결혼할 때 마침 시기 좋게 신혼집 해주려고 저희 아버지가 딱 맞춰 잘 돌아가셨다는 뜻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듣자 하니까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싶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으니까 뒷목이 저릿저릿한 게 당장에 논리적으로 말이 나오질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말을 고르고 있는데 그걸 무슨 신호로 받아들인 건지 기세가 등등해서 나불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집 지금 시세가 10억 가까이 된다던데 두면 둘수록 오르는 자리라고 하더라. 자꾸만 늦어지면 10억이 11억 되고 12억 될 텐데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는 게 이득이지.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오늘 안으로 일단 10억부터 붙여. 거기서부터는 이성적으로 맞받아치고 자시고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어이 열을 받아 폭발하고만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악을 썼어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의 딸 신혼집을 해줘? 어머니, 무슨 강도예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부모라는 인간들도 못 해주는 신혼집을 왜 날 들어와서 해달래? 뭐야?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남의 자식 말버릇 운운하기 전에 당신 하신 말씀부터 돌이켜보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지금 어머니 하시는 말이 말 같은 말인지. 내가 미쳤다고 우리 아빠한테 받은 돈을 당신네한테 써요? 진짜 기도 안 차서. 진짜 노망이라도 들었어요? 어디서 시아미한테 그따위 말버릇을? 너 이러고도 우리 경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죄놈이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쩔 건데? 우리는 몰라도 우리 경수는 사돈 유산에 지분이 있어. 이거 왜 이래? 엄연히 사돈도 그 집 자식인데 내 아들 목 정당하게 해달라는 게 무슨 문제 있어? 언제는 시집온 며느리는 시댁에 뼈를 묻어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나만 자기 집 종 취급하고 당신 아드님은 떠받들라니 이제 와서 왜 그 인간이 우리 아빠 가족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아요. 너 그래서 지금 그 돈 못 주겠다고 하는 거야? 네 시누이 시집 가는데 10원 한 푼 쓸 생각도 않고? 그러고도 너 같은 불효막심한 걸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너 그 돈 안 내놓으면 내가 소송이라도 해서 뺏어올 거야. 나도 정당한 내 권리 찾을 거라고. 말을 뱉으면 내뱉을수록 끝도 없이 이어지는 궤변에 제정신이 다 이상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 정도면 진짜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대체 무슨 근거로 저희 아빠가 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소리며 소송이 가능한지 자체도 의문이지만 소송을 건다 한들 이길 확률이 재료에 수렴하는데 대체 뭘 믿고 저 양반이 저렇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날뛰나 기가 찼습니다. 가뜩이나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말할 것도 없이 남편이라는 놈한테도 정이 털린 마당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도 이렇게까지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놈 하나 나랑 결혼시켰다고 말 같지도 않은 갑질은 있는 대로 다 부리네. 대개 아들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유세를 떨어? 그럼 그놈하고 갈라서면 당신 이렇게 내 앞에서 미친 짓거리 하는 꼴 더 봐줄 이유도 없겠네? 나 당신 아들하고 갈라설 테니까 그럼 그쪽이야말로 내 정당한 몫인 위자료 단단히 챙겨서 내놔요? 뭐야? 갈라서겠다니. 지금 네 주제에 내 아들하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혼하겠다고. 거지 같은 니들하고 더는 엮이기 싫으니까 당신 아들놈 내가 버리겠다고. 제가 이혼하겠다며 폭탄 선언을 하니까 그제야 미친 칼춤을 추듯 나불대던 시어머니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가 저한테 와서 이런 폐하까지 떨어놓고 이혼 소리가 안 나올 줄로 알았다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고방식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이혼이라니. 너 이혼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내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혼을 해? 시어머니가 적지 않게 당황한 티를 냈습니다. 하긴 그렇겠죠. 저와의 연결고리라고는 그 잘난 아드님 하나뿐인데 제가 이혼해서 당신 아들놈 버린다고 하면 대기업 다니는 유산까지 빵빵하게 받은 며느리와는 일절 아무 인연도 없는 사이가 될 테니까요. 20억이라는 거액에 눈깔이 뒤집혀서 마치 벌써 제 돈이 된 것처럼 구는데 그 돈이 몽땅 빠져나가게 생긴 판이니 똥줄이 타도 아주 제대로 탔을 거예요. 하지만 저라고 저희 아빠 돈, 내 유산에 있지도 않은 지분 주장하는 저 무력만 드글드글한 인간한테 져줄 생각이라고는 코털만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게는 아주 강력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수한테 유책 사유도 없는데 무슨 이혼을 해? 너 이혼이 그렇게 간단하게 너 하고 싶다고 뚝딱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어디서 포르장머리 없이 이혼을 입에 올려? 잘못이 없긴 왜 잘못이 없어? 당신 잘난 아들놈이 밖에서 어쩌고 돌아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경수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 너 나 없는 데서 내 아들한테 이렇게 구박하고 함부로 굴었어? 함부로 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놈이야.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방에 들어간 제가 한 뭉치의 두터운 서류봉투를 들고 나와서는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촥 뿌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댁도 눈이 있으면 좀 봐요. 당신 아들놈이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렇게 바닥에 놓인 뿌린 자료 중 사진 한 장을 들어 그 뻔뻔하고 얼굴 두꺼운 시어머니 낯짝에다 뿌려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한 시어머니가 이내 온 거실 바닥이 가득 차도록 뿌려져 있는 사진의 정체를 깨닫고는 그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죠. 수치를 아는 인간이라면 그 꼴을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남편놈과의 이혼을 조용히 준비하며 모으고 모아뒀던 남편놈 불륜 정황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는 사진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유책 사유에 없다는 시어머니의 잘난 아들놈인 남편은 저 몰래 밖에서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남편의 불륜 정황을 의심한 것은 꽤 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와중에도 나 몰라라 하며 밖으로 놀던 남편놈 덜미가 잡힌 게 이미 꽤 되었어요. 그 추접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지 아니면 제 마누라가 무서웠던 건지 불륜 감춘다는 정황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니 지인들과 전화 몇 통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대강의 불륜 정황을 끼워 맞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았던 것은 오로지 저희 친정아버지 가시기 전에 딸 자식 걱정으로 차마 눈 감지 못하실까봐 잠시 이혼을 미뤄두었기 때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암 발병을 알게 되었을 무렵 이미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면 곧장 사람 붙여 증거자료 수집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이혼이 조금이나마 유예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픈 아버지 곁에 서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모습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남일이라도 된 듯 딴 여자 만나 신나게 놀아났겠죠. 물론 그 와중에도 심부름센터통에 고용한 직원이 꼬박꼬박 그 두 불륜 남자의 부정한 행각을 고스란히 증거로 남겨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장례 문제와 유산 문제 모두 정리되고 저도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바로 이혼 소장부터 접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제 이혼을 맡길 명망 있는 이혼 변호사들은 여럿 섭외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찾아와 제 이혼의 정당성을 보태주고 있으니 이게 열이 받아야 하는 건지 고소하다고 깨춤을 춰야 하는 일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경수가 어떻게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이럴 애가 아니긴. 그럼 사진 속에 있는 그 덜 떨어진 놈 처음 보는 남자예요? 아까는 그냥 하는 말로 노망난나 했던 건데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걸 보니 정말 치매 검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혼 사유에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겠으나 그래도 가장 강한 한 방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혼 소송 시작하기도 전에 이건 제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다 방금 저 여자가 제 유산을 두고 떠들어댄 정신 나간 망발까지 더해지면 그 결과는 더 통쾌해질 터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아버지 가시는 길에 더러운 꼴 덜 보시라고 내가 하루라도 더 댕 모자란 아들놈 데리고 살아준 걸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나더러 이혼하라고 부채질을 했으니 이 일을 어쩐대요? 별 볼 것도 없는 아들놈 내세워서 며느리 등쳐먹고 크게 한탕 해볼 생각이었을 텐데 아들놈 곧 이혼당하게 생겼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혼자서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핏기가 싹 가셨다.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더라고요. 이윽고는 제 분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디야? 이 썩을 놈의 새끼는 너 당장 집에 안 튀어와? 제게 말 걸 때와는 다르게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 교태를 떨며 아들아들하던 사람이
천하에 때려 죽일 잡놈이라도 된 것처럼 당신 아들놈을 소환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만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놈도 제 어미에게 이런 쌍욕 얻어먹어보긴 처음이었겠죠. 혼비백산에서 전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남편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제 어미 앞에 와서 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나가 남편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엄마! 평생 귀한 아들로 제 모친 손에 고이 자라온 남편놈이 충격에 벌개진 뺨을 부여잡고 멍청하게 제 모친만 바라보더라고요. 아들 얼굴을 바라보자 화가 극에 달했는지 마치 귀신 잡아먹은 듯한 얼굴로 아들을 뒤잡듯 잡아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놈! 그 많은 돈이 목전에 있는데 네 놈 때문에! 아니, 대체 왜 이러시냐고! 엄마 진짜 미쳤어? 몇 달만 버텼어도 저 큰 돈이 다 내 돈인데 네 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이 썩을 놈이 고작 아랫돌이 간수를 못해서 팔자를 망치려들어? 집안꼴 참 잘 돌아간다 싶더라고요. 콩가루 집안도 저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놈은 밖에 나가서 불륜이나 하고 돌아다녀서 이혼당할 판에 어미라는 인간은 0.00001%라도 권리 없는 며느리 유산에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는 유산 절반을 뚝 떼서 내놓으라는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고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그 많은 돈이 아들놈 불륜 때문에 훨훨 날아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저렇게 열낼 일도 아닌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 혈압으로 넘어갈 판인 꼴이 정말이지 덜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뒤늦게 거실 바닥에 잔뜩 흩뿌려져 있는 상간녀와 뒹굴고 있는 제 모습에 찍힌 사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네 어머니랑 벌써 한판 했으니까 사람 귀찮게 또 똑같은 말 하게 하지 말고 네 모친한테 직접 들어. 그래도 남편이 불륜을 했다는데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반당했다는 비참한 마음은 생각보다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저놈하고 같이 살면서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못 볼 걸 적지 않게 보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걸 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 폐악을 부리는 시어머니 꼴을 보니 이혼 소송할 때 확실한 한방 제대로 만들어준 남편 때문에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저 여자가 저한테 유산 내놓으라며 폐악을 부렸다 한들 남편이 철판 깔고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 하면 이혼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진해서 명백한 이혼 사유까지 만들어 오다니 하루빨리 저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났으면 싶은 제 마음을 고려하면 차라리 호재다 싶을 정도였어요. 쓰레기가 알아서 제 인생에서 나가 떨어져 주겠다는데 두 팔 벌려 환영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니야. 이 여자는 그냥 잠깐 잠깐이고 자시고 나 네가 어떤 여자랑 만나고 다니든 밖에 나가서 몇 명이랑 뒹굴고 다니든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 그냥 너나 네 거지 같은 모친이랑 여동생 데리고 내 인생에서 꺼져주면 그만이야. 다 원참 아무리 돈에 눈깔이 돌아도 그렇지 이 돈이 무슨 돈이라고 언강생심 욕심을 부려? 능력도 없는 것들이 욕심만 드글드글 해가지고는 주제 분수도 모르고 언감생심 거지처럼 감히 누구 돈을 탐내? 이봐요. 애초에 저 인간이랑 결혼 안 했으면 당신같이 수준 떨어지는 인간하고 말 한마디 섞을 일 없었어. 어디서 주제 어른 행세야. 인간도 못 되는 주제. 감히 누굴 가르치려들어 꼴에.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시어머니 길을 있는 대로 꺾을 생각으로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과 아닌가요?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그동안은 최대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제 최소한의 품이라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정도로 질 떨어지는 인간들한테는 그것도 꼭 답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면박을 주고 제 위치를 제대로 상기시켜 줘야 간신히 현실 파악을 할까 말까 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호구 잡으려 했던 며느리에게 인간적으로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고 되돈될 줄 알았던 거액의 돈은 아들놈 계집거리에 날아가 버리고 제 아들을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기세로 펄펄 뛰던 시어머니가 그만 당신 꼴이 서글퍼졌는지 질질 눈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말년에 팔자 좀 펴보나 했더니 아이고 내 시세야. 이 더러운 내 시세야. 와중에도 제 인생 불쌍하다고 저 청승을 떨고 있는 꼬락서니까 그렇게 보기 흉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군말 말고 네 모친 모시고 내 집에서 나가. 조만간 서류 보낼 테니까 사람 여러 번 귀찮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서류 정리할 준비하고. 알았어? 순순히 안 물러나면 당장 경찰에 신고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제 놈도 여간 당황한 게 아닌지 일단 대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지 어찌되었든 제 모친 모시고 제 눈치를 슬슬 봐가며 사라진 남편 놈이었습니다. 참, 진작 이렇게 떨궈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동안 저것들 때문에 괜한 시간 낭비에 마음고생까지 했다고 생각하니 그만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결혼해서 맺혔던 응어리 제 나름대로 풀 만큼 풀었다는 생각도 들어 일견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뭐 이거야 뻔한 결론이죠. 이왕 하는 이혼, 놈한테 긁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긁어내서 아주 개털을 만들어 이혼했어요. 저놈 짐 빼던 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 하자 있는 인간 심호라는 여자한테 반품시키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속 시원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내 아버지 유산에 눈독 들이고 제 딸년 신혼집을 해내라니 어쩌니 내 앞에서 오만주태를 다 부린 전 시모를 폭언과 공갈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이건 대단한 보상금을 바라고 벌인 일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미친 소리를 좀 했기로써니 사실 제가 그 여자한테 어디 한 대 맞은 것도 아니고 합의금이라고 해봤자 몇 푼 되지도 않을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한테 전해지는 타격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며느리 유산을 거하게 뜯어먹을 심산이었는데 본전도 못 찾고 바람 피운 아들놈 반품당한 것도 모자라 송사회까지 얽히다니 어떻게든 합의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도 여간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제대로 된 변호사 하나 쓸 형편 안 되는 처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부러 마음고생 좀 해보라고 합의는 최대한 질질 끌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에 비하면 세 발의 빈 합의금을 기어코 받아낸 것은 실컷 뜯어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제게 도로 돈을 뜯기고 그 여자 괴로움에 몸부림치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제 돈은 우습게 여겨도 당신 돈은 아까워 벌벌 떠는 양반이니 그 돈 저한테 물어내고 잠도 안 올 게 뻔했죠. 이걸로 제 복수는 아주 시원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혼하고 일이 마음이 후련해질 줄 알았더라면 그런 놈 진작 버릴걸.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나 하며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저런 인간들을 지나간 과거라 말할 수 있는 지금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속 시원히 털어낼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